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선거 D-100일입니다. 이제는 석 달여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모두 맹렬하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정당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D-100일 정도의 여론의 전체적인 흐름, 이거와 실제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 그걸 제가 한국갤럽 기준으로 대략 말씀을 드려서 최근에 막 공방전이 벌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더군다나 최근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이런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과 반성 모드 이런 것 때문에 또 반짝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혼전을 벌이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100일간에 무슨 변화가 있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과거의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라는 게 결국 여론조사하고 이제 저의 일부의 경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갤럽이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2017년에 보면 D-100일이라는 게 2017년 한 2월 초, 1월 말 요 정도가 D-100일입니다. 이때 보면은, 이때는요, 다자구도밖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때 보면 문재인 후보 32, 안희정 10, 황교안 9, 반기문 8, 안철수 7, 이재명 7, 유승민 3, 없음, 모름, 무응답 이런 것들이 대략 22 이렇게 돼 있는데, 의외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굉장히 떨어졌죠. 왜 그러냐? 반기문 전 총장은 2월 1일 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조사는 2월 3일 날 한 겁니다. 퍽 떨어졌죠. 그 전주에는 18%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에 보면 대략 한 30대 18 정도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반기문, 황교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여당이었죠. 여당 사람들, 이때 홍준표 후보는 대상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종합해 보면 대략 한 20%. 그리고 문재인, 안희정 이런 사람들 다 종합해 보면 42%. 압도적으로 당시에 야당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었기 때문에 어느 편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고, 오히려 당시 문재인 후보 편일 가능성이 더 많다. 단일화한다면 혹시 그쪽으로 또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5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런 예측이 있을 텐데, 본인은 물론 계속 완주한다고 그러고 있을 때죠. 실제 완주했고요. 그때 안철수 후보가 7%. 그리고 이제 모름, 무응답, 지지 후보 없음, 이게 2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문재인 후보가 41.8%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 대략,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같은 2017년에 야당이었던 그쪽에 D-100일에 얻었던 문재인,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표를 다 종합하면 그 표가 결국 문재인 후보 실제 당선됐을 때의 득표율하고 엇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5년 전에 2012년, 이때도 100일 전을 따지면 대략 한 9월 10일쯤 됩니다. 이때도 보니까 다자구도였습니다. 박근혜 40, 안철수 25, 문재인 15, 무응답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보면 안철수 후보가 확실한 2등이었고요. 안철수, 문재인을 합치면 40. 그래서 박근혜 후보와 동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뒷심 부족으로 인해서 단일화 협상을 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렸죠. 이 때문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맞대결 양상이 돼 있었죠. 근데 이 D-100일에 그때는 그런 맞대결 조사도 했습니다. 가상 맞대결. 조사한 걸 보니까 박근혜와 안철수는 45대 42. 진짜 여론 오차 범위 내로
박빙이었고요. 박근혜와 문재인은 49대 37 이렇게 돼서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뒷심 부족으로 결국 문재인 후보한테 밀렸다. 이거는 결국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정당 조직이라는 기반, 조직이 없는 이런 후보가 밀리게 돼 있다는 것을 결국 입증하는 그런 하나의 결과다. 근데 실제 박근혜, 문재인 그 양자 대결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51.6%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D-100일 흐름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년 3월 9일이 대선인데 그러면 이제 내일이 D-100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순회 중이고 오늘 광주 송정시장을 방문해서 뭐 정말 300m 가는데 한 30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송정시장에 여러 상인들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 한번 보자 뭐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이 분위기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바로 D-100일 지금의 현장 선거운동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무능, 무식, 무당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당은 당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당. 그러니까 뭐 천공스승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그 무당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이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법, 무정, 무치. 이 무치라는 거는 이빨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치욕을 모른다. 후한무치하다 할 때 이 무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정말 이제 집중포화를 양쪽에서 쏘고 있는 이 공중전이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언론을 상대로 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 그건 이제 이미 시작됐다. 전쟁이 시작됐다. 근데 지금 국지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며칠 내로 곧 아마 전쟁 양상으로 그러니까 그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가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특히나 뭐 아주 강력한 그 언어 폭탄 뭐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죠. 뭐 심지어는 엊그제 호남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복수 혈전으로 미쳐가는 세력이 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마 그 정권 교체가 되면 민주당에 대해서 복수를 할 것이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미쳐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그 거친 표현 이걸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많이 동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치열한 뭐 좋은 말로 치열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저질스러운 선거운동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002년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윤석열 후보는 세종시를 방문합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다 같이 갑니다. 원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세종시에서 출마했었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출마했던 세종시를 먼저 가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거라기보다는 본인 아버지 윤석열 후보 아버지가 공주 아닙니까? 공주하고 세종시하고는 붙어 있습니다. 원래 공주시에 그 북쪽을 일부 떼서 세종시를 만든 거거든요. 연기군의 남쪽, 공주시의 북쪽 이걸 떼서 세종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친의 고향을 방문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 자 뭔가 뿌리찾기. 어차피 영남과 호남이 편을 갈라서 싸운다면 충청도가 캐스팅보드가 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내일 세종시를 방문한다. 뭐 이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점인데
D-100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 흐름이 대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2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에 막판 단일화가 있었죠. 11월 달에. 그 바람에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그때는 뭐 수도 이전론도 있었죠. 그것도 노무현 후보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대형 이슈였고, 2007년에는 뭐 노무현 당시 대통령 세력의 일종의 뭐 패족이라고 해서 그건 뭐 승부가 일찌감치부터 끝나 있었기 때문에 D-100 뭐 이런 거 뭐 따질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 시점에 여론은 어떠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라고 하는 데서 조사한 거 보니까 23, 24, 윤석열 42, 이재명 39.8, 뭐 오차범위 내고요. 그 다음에 한국갤럽 22, 23 조사한 거 보니까 윤석열 38.4, 이재명 37.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엠브레인,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게 흔히 NBS라고 하는, 여기서도 22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것 보면 정권 교체론이 48, 정권 재창출이 39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한국갤럽은 정권 교체론이 53.3, 재창출이 37.2 이렇게 돼서 정권 교체론이 현재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정권 교체론만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현재 여론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자, 이재명 후보를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거의 10%포인트 이상 앞섰는데,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뭐 반성, 사과 뭐 이런 모드로 납작 엎드려가면서 선대위도 기민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 중심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부 먹혀든 측면, 거기에다가 그거보다 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그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지리한 줄다리기, 이 문제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침체, 하락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 D-100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어찌 보면 오히려 뒤집어져 있어야 정상인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뒤지지는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한테. 뭐 이런 점들이 중요하게 보고요. 뭐 진중권 전 교수는 다음 달이면 뒤집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그 D-100일 앞으로 100일 남았는데, 이 100일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뒤집고 1위로 올라서는 경우,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D-100 이 시점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낮은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D-100 시점에 보면, 과거에도 보면 여당은요 무조건적인 여당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민주당 집권 기간, 국민의힘 집권 기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D-100이라는 시점에 정당 지지율 같은 걸 조사를 해보면 여당, 당시의 여당이었던 곳이 높습니다. 대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으면 당시 여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를 해보면 뭐 지거나 뭐 이길 경우도 있고 질 경우도 있고,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큰 선거에서 다 졌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고요.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봐도, 그 다음에 정권교체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 봐도, 제가 이 D-100 시점의 그 여론의 흐름을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다. 이걸 부정할 경우는 뭐 물론 여론조사 안 믿는 분도 계십니다만, 하여튼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이걸 믿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자,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D-100이라는 이 시점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불리한 국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왜 그러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갈등이 워낙 지속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밀리지 않는다. 거기에다 플러스 정권 교체율이 거의 모든 조사에서 정권 재창출 지지보다 훨씬 높다 하는 점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측면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D-100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국민의힘 지지율. 원래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게 과거의 사례에도 있습니다. 높지만 실제 투표를 해보면 그게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여론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론조사상으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다. 이것도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뭐 이게 이준석 대표의 영향? 그러니까 젊은 대표가 나선 영향? 뭐 이런 것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과거의 흐름과 이것도 좀 달라진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종합해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이번 대선은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론의 전반적인 흐름, 이걸 D-100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면 결코 불리하지 않은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물론 앞으로 뭐 검찰 공수처 수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데의 수사는 이미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후보한테 무슨 압박을 가하고 뭐 소환을 하고 하는 거는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탄압으로 비칠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비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집권당 후보 수사는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껴가고 야당 후보는 증거가 별로 뭐 찾으려고 지금 1년 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못 찾으니까 뭐 이것저것 들이대고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거는요, 중도층의 여론 흐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D-100 이 시점에 윤석열 후보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은 게임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다. 근데 이 진행이 실제 결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희 경험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 어떤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일부. 이제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그거는 지켜보되 과거의 예와 지금의 이 시점의 흐름, 이걸 봤을 때 국민의힘에 유리한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